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사랑 대표 인선호입니다. 오늘은 공지해드린 것처럼 그랜드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제 학생들에게 후기인지만 글보다는 이렇게 직접 만나보고 영성으로 만나보고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여기를 좀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 영국의 옥스퍼드 인터내셔널 칼리지에 졸업했던 저희 두 학생을 모셨거든요. 두 분 다 똑같이 의대를 가는 걸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의대를 입학을 확정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학생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각자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그다음 순서대로 좀 시작을 해 주실래요? 일단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마치고 유학을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OIC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브루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유학을 가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영국의 교육 시스템은 A레벨이라는 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과목들이 좀 자기가 딱 원하는 분야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뭐 다른 자기가 전공에 관련 없는 과목들을 해야 되지만 영국에서는 딱 자기 중요한 것들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로 가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하길 좋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경험이 좀 의사를 하면서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확정이 된 거는 이제 제가 봉사를 하면서 양로원에서 이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간호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 뭔가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그분들이 이제 뭐 미소를 지을 때마다 좀 기뻐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의대를 좀 확실하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서 학생.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진석이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 진학 전에 이제 영국에 유학을 오게 됐고, 옥스포드 인터내셔널 컬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IGCS 과정 1년 하고 A레벨 과정 2년을 마치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브루넬 의대를 가게 되고요. 이제 제가 영국에 오게 된 계기는 영국과 같은 대학교에 진학할 시에 이제 영미권,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들에서 다양한 취업 기회가 열려 있고, 또한 이제 영어로 공부하게 되면서 더 폭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유학이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제가 의대 가게 된 이유를 제가 과정별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뒤 슬라이드 사진으로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2022년 9월에 처음으로 영국 유학을 오게 돼서 올해 6월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루넬 유니버시티 런던에 있는 브루넬 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지만, 그 전에 이제 인터뷰 과정과 유카스 통해서 합격한 대학은 이제 이거 외에도 세 개가 더 있는데요. 그건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 메디슨, 킬 유니버시티 메디슨, 그 다음에 UCC 아일랜드, 이렇게 세 개가 더 있고요. 이 중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A레벨 과정과 연계가 되면서 이제 저는 브루넬로 최종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olunteering and Work Experience는 A레벨 첫 시작부터 또는 이제 그 시작 전 여름방학부터 하게 됐고요. 1년 동안 이제 부지런히 많은 활동에 참여한 결과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이유가 더 명확해진 소중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A레벨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총 보시면 이게 2년 과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여기 화살표가 좀 적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2025년 9월부터 입학을 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2026년 5월까지는 AS 기간인데, 그때 화살표가 적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나 봉사활동 그리고 슈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좀 화살표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아마 이것을 세 개를 해놓으시는 게 좋고, 혹시나 이제 바빠서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걸 A2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가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AS 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A2 때를 보시면 좀 상당히 바쁘죠. UCAS이 있고 유카스 애플리케이션, 인터뷰 하고 마지막으로 A레벨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차차 이따가 PPT 슬라이드 넘어가면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그 의과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과목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그 과목은 다음과 같이 보시다시피 화학,
생물, 화학, 이렇게 수학,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은 꼭 필수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위주의 과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이제 스스로 암기하시는 방법을 만들어 보시면 좋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오가닉, 그 다음에 이노가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노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많고, 오가닉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전과 달리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수학과 달리 크게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영어로 푸는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는 없고, 다 과정을 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학 문제를 푸시더라도 꼼꼼하게 풀이를 적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이제 무작정 공부를 많이 하면 성적이 어느 정도 오르지만 또 그 이상 오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Active Recall이라는 공부 방법을 좀 저가 맞는 것 같아서 그 공부 방법을 대해서 좀 소개를 잠깐 간략히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 나와 있겠지만 보시는 대로 일단은 자기가 책이나 뭐 이런 거 교과서 같은 걸 읽고 그걸 자기 말로 이제 그 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면서 이제 또 좀 좋은 게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가 좀 알게 되고, 내가 이 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말로 해보게 되었을 때는 좀 버벅거리거나 그러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뭐 책이나 뭐 영상 이런 걸 보고 나서 종이 같은 데에다 개념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 이런 거가 좀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 방법은 다 자기만의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공부 방법이 맞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한국에서 두 분은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공부하고 영국의 공부 차이점을 각각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한국의 공부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한국이 좀 더 경쟁적인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고, 한국은 약간 커리큘럼이 되게 정형화하게 되게 짜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실지는 모르시겠지만 뭐 족보닷컴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평가원 기출 뭐 EBS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약간 자기가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은 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집도 되게 많고, 반대로 영국에서는 조금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걸 좀 찾아보고 좀 스스로 학습을 좀 해야 되는 경험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께서 알려주시지만 이제 뭐 자기가 추가적인 뭐 이해를 위해서 뭐 영상이나 아니면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나중에 대학교 갔을 때 그런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영국에서는 일단은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정의를 되게 많이 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보가드로 숫자 정의가 뭐냐 뭐 이런 걸 많이 묻는데, 단위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좀 많이 던지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일단은 문제 풀이 과정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 정답이 가장 중요해서 일단은 뭐 각자 다 맞는 그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의대에 더 관심을 굳히게 될 수 있었고요. 첫 번째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GCSE 과정이 끝나고 여름방학 때 이제 처음으로 온라인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에드라는 이제 사설 교육기관에서 제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매일마다 이렇게 스케줄표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업을 각 듣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과정에서 배우는 거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의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신다면,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끝나면은 리포트 카드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신의 그런 수업 성과나 어떻게 했는지 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장과 달리 또 이렇게 이동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부담이 덜한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학교에서 연계된 프로그램인데,
바이오그라드라는 또 다른 이제 의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이고요. 여기서 이제 리버풀 지역으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제 비용이 청구되긴 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갔을 때 직접 이렇게 실습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심폐소생술 실습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사이즈들이 있고 그런 신체 사이즈에 걸맞게 어떤 방식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지 그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교육기관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고요. 이런 시설들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다양한 활동들과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해부학, 이렇게 애나토미부터 시작해서 first aid training, 이런 응급처치 방법, 그리고 이제 그런 다양한 의학 도구들, 심지어 이제 꼬매는 그런 실습을 쇠처형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더 나아가 심화적인 활동들도 많아서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해주신다면 이론적으로 알게 된 것과 실제로 느낀 거의 차이점을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소서나 아니면 인터뷰 때 반영하기가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프로의 KCL 대학병원에 가서 실습을 한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있던 프로그램에 비해서 더 짧았지만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꼬매는 시술, 특히 셀처링을 전문적으로 했다 보니까 이렇게 사진을 보신다면 이렇게 실제로 이제 동물 피부 또는 이제 그런 인체 조직과 유사한 그런 이제 테스팅 샘플을 가지고 셀처링을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 만약 수술을 원하시는 전문의가 되시고 싶으시다면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어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 프로에드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 유학원에서 소개를 해주니까 연락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한다고 의대를 가고 이거 하지 않는다고 의대를 떨어지고 이런 것은 항상 아니에요. 하지만 이해를 훨씬 높여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 내가 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실제로 내 대학교 생활이 어떻겠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좀 많이 영국은 사실은 1학년 입학을 하자마자 왜 이런 경험들을 좀 하는 거니까 그 부분 때문에 강력히 좀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그런 의학 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보시다시피 비록 현장이긴 하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 더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제 특히 프레젠테이션 타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질병을 연구하고 그것에 대해 연구한 발표를 이제 그 팀원 또는 이제 학생들 전원에게 발표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그런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실 때 컨센트를 구하는 그런 이제 롤플레이나 아니면 이제 환자분들 대하는 그런 태도나 아니면은 이런 자세들을 또 배울 수 있어서 그 전과는 달리 또 정말 새롭고 유용한 기회였어요. 이제 또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제는 이제 그 세인트 조지 의과대학이 이제 그레나다라는 캐리비아에 있는 하나의 국가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9일에서 10일간 이제 좀 장기적으로 장기 투숙을 하면서 이제 실제 의과대학에서 실습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카데바 또는 이제 시신 해부를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만큼 그레나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전과는 달리 실제로 이제 고등학생이나 일반 학생 신분으로는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제 의대와 근접한 공부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새로웠고 정말로 의대가 어떤 곳인지 또는 의대에서 공부가 어떨지 정말 잘 알게 될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정말 많은데 이제 그런 시간 제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몇 개 넣지 못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나다는 생각보다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이렇게 노을을 보시면 정말 예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왼쪽 사진과 같이 진짜로 수술복을 입고 이렇게 수술복을 입고 그다음 수술 도구 같은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런 실제로 인터랙티브한 세션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오른쪽 사진 보시면 현미경으로 그런 세균이나 병균을 관찰하는 그런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실습도 있어서 이제 이론과 현장 이렇게 잘 어우러진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학 관련 활동은 아니지만 그레나다를 방문하면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사진, 영국과 달리 날씨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캐리비안에 있다 보니까 해변가에도 굉장히 대학과 굉장히 근접해 있어서 아마 여기서 대학 생활을 하신다면 굉장히 여유롭고 또 이런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 활동을 설명드릴 건데요. 몽골에서 의료봉사는 이제 제가 AS가 끝나고 A2 들어가기 직전에 여름방학에서 7월 후반때 몽골 의료봉사 갔다 왔고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학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제 그런, 대한의사회, 대한치과의사회, 간호사회가 연합으로 주관한 그런 봉사활동에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그런 대기 선착순 없이 들어가게 돼서 이제 의료진 분들과 직접 현장에서 생생하게 봉사활동하면서 느꼈던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이제 의사분들뿐만 아니라 간호사분들과 약사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제 다양한 메디컬 프로페셔널 또는 이 다양한 의료 직군의 역할과 그런 차이점을 명확히 알게 되고 그만큼 이제 서로 간의 팀워크와 서로 간의 그런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렇게 제가 약국에서 일했던 사진을 하나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한번 몽골 초원에 가서 말 타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의료 봉사를 가시면은 국가에 상관없이 그 나라의 문화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봉사활동 실제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내가 왜 의사가 되고 싶은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또 어떤 방식으로 도와줄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알게 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좀 하진 않았지만 좀 한가를 하면 좀 길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꾸준히 하는 봉사활동을 했었고 제가 그 옥스퍼드에 있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던 때 거기서는 실제로 이제 거기 계시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좀 가서 좀 외로우실 때 좀 말을 나눠보거나 뭐 그림 그리고 계신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걸 조금 도와주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의 뭐 점심 식사나 이런 거 메뉴에 대해서 좀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계시서 병원에 이제 그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뭐 차나 커피 같은 거를 조금 따라서 그런 경험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보시는 엔진이라는 건 아까 진석 학생도 소개를 해주었지만 저도 같이 했던 봉사활동이고요. 지금 한 1년, 한 2년 가까이 했는데 솔직히 대학을 간 지금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좀 색다른 그거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일단 영어를 좀 가르쳐 준다고 아까 했었지만 솔직히 막 영어를 뭐 IELTS를 해준다든지 뭐 토플을 한다든지 막 이 정도까지 막 심화 레벨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솔직히 줌으로 그냥 서로 대화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뭐 그리고 뭐 기호에 따라서 뭐 영화를 같이 본다던가 뭐 영화 소감도 얘기해보고 아니면 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책 같은 걸 좀 읽고 와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소감을 좀 이야기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스피킹 레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그냥 좀 질문 같은 걸 좀 써놓고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맨 위에 있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양로원인데 이것도 한 제가 6개월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이제 학교에 그 평일에 갔었는데 학교 공강 시간에 그래서 이때는 제가 이제 그 휠체어를 밀어드리는 경험도 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침 식사 준비도 같이 도와드렸어가지고 거기 있는 간호사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또 어떤 분들 또 이제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좀 있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 뭐 그런 과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했던 것처럼 뭐 이제 기호식품이나 아니면 뭐 간식 같은 거를 좀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서로 앉아서 얘기도 좀 해보면서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해보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서 의사를 왜 하고 싶었는지 이유를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해보면서 이제 서로 좀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전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뭐 어렸을 때 뭐 이런 걸 했었다. 뭐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 뭐 그 댄스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좀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다고 하셨던 것도 기억에 남고
또 가끔 이제 계시다 보면 조금 이제 약간 뭐라고 하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거는 제가 의사를 되기 전에 좀 한 번은 좀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경험을 쌓아간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위로를 잘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 가면서 이제 좀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좀 옆에서 좀 도와드리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간호사분들을 좀 같이 불러와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경험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들이 되게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서 좀 이런 거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팁이나 이런 걸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하프텀이나 방학 때라고 하면 제가 써놨거든요. 이때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때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 평일에 저 같은 경우처럼 하게 되면 좀 공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빠가지고 조금 이제 뭐라고 하지? 하기가 곤란해질 수도 있고, 일정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 가장 많이 학생들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리 봉사활동이나 워킹 익스피리언스를 구하라고 이제 제가 써놨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면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때나 하프텀 때 하려는 학생들이 매우 많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미리 구해놓지 않으면 경쟁률 때문에 좀 이때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미리 하는 걸 되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도 이게 한번 구한다고 해서 바로 오케이, 뭐 다음 주부터 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나 양로원에서 하는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원 확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세네 달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예상을 하시고 미리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S 때 아마 대부분 하시겠지만 이제 AS로 올라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자마자 첫 번째 이제 9월에서부터 올해 12월까지 타스크를 좀 정해드리자면 이때 워킹 익스피리언스나 봉사활동 같은 걸 미리 좀 구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때 뭐 꼭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냥 일단 구해놓자. 그러면 나중에 그때 가서 이제 좀 시간이 쫓기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되게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활동 마친 후에 소감을 꼭 적어놓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시간 했냐 뭐 이런 걸 적는 란이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증빙도 당연히 좀 좋긴 하겠지만 일단 소감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인터뷰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가 느낀 점, 뭐 내가 그 상황에 다시 돌아갔다면 어떻게 좀 더 바뀔 수 있었을지 또 뭐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점, 뭐 잘못한 점, 그리고 뭐 협동이라든지 이런 그 의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같은 거를 좀 적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대학마다 이제 2주 정도 이상은 요구를 하는데 꼭 2주 이상을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여러 경험을 해보시면서 그런 걸 쌓아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수료증 같은 게 있다면 꼭 받아 놓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있으면 그 증빙이나 이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시다면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y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회, 동아리, 기타 교내 활동. 일단은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Senior Mathematical Challenge 하고 뭐 화학 올림피아드나 생물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되실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지만 일단 다른 대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여기에 나온 Senior Math Challenge 같은 걸 이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그 후에 있는 좀 더 이제 높은 대회를 여러분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의대이기 때문에 막 수학이 막 안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공부하고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너무 엄청난 시간을 쏟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히 이제 병행을 하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많이 하시는 걸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동아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아리를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뷰나 뭐 아니면 이제 자소서 같은 거에 쓰시기 위해서 참여를 하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막 자소서나 인터뷰를 때 하다 보면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막 어디를 써야 되고 뭘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좋지만 자기가 좀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런 친구들이랑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활동도 저는 해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탁구나 배드민턴을 좋아한다 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교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EPQ 같은 경우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5,000 그 글자로 이제 드래프트를 써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한 그 주제를 써서 최종 발표 후에 제출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조사한 바탕으로 이제 인터뷰할 때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좀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람다 같은 경우는 제가 안 해서 잘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바로 의하면 이게 드래프트 같은 걸 쓴 다음에 그걸 이제 그 심사위원단 앞에서 말을 해보는 그런 이제 약간 스피킹 위주의 그런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듀크 오브 에딘버러 월드 이런 것도 봉사활동 하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캠핑이나 이런 걸 가서 이제 서로 친구들이랑 이제 그 화합이나 이런 걸 좀 해보고 그런 단체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되게 그런 경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모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맞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일단 뭔가 하나 선택을 하셨으면 그걸 이제 최대한 어떻게 활용을 해보실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유켓인데, 일단은 올해부터는 abstract reasoning이라고 해서 IQ 테스트 비슷한 그 도형 고르기가 좀 폐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총 2,700점 만점으로 이제 그 4개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마지막 situational judgment는 밴드 1에서 4까지 있게 됩니다. UK이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학과 시험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영국의 이런 이제 그 의대 비롯해서 뭐 컴공이나 경제, 법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학과들은 따로 학과 시험이라는 게 따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으시면 좀 더 높은 대학의 인터뷰 오퍼를 받을 기회가 좀 높아집니다. 일단은 이제 팁인데요. 일단 저는 이제 메디파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하게 되었고, 아마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계정을 아마 열어줄 거예요. 저희 때는 열어주셨고, 작년에는 메딕포탈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건 유료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경험들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등록을 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매일 꾸준히 하기, 뭐 틀린 문제 여러 번 보기 이런 건 너무 당연해서, 제가 일단 원래는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보았고요. 컴퓨터 키보드로 연습하는 거, 이거 되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컴퓨터 키보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노트북 키보드가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 소모가 많이 돼서, 유켓 같은 경우는 되게 시간이 촉박하고 뭐 어떤 문제는 막 10초 한 문제, 20초에 한 문제 막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어디서든 좀 뭐 비싼 거 아니더라도 막 옛날 키보드 같은 거 하나 구하셔가지고 그런 걸로 좀 키보드로 미리 유켓 같은 거 손 감각을 좀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비싼 걸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시험장에서는 비싼 걸 쓰지 않기 때문에 옛날 걸 하셔가지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노트북하고 이게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를 좀 안 하시게 되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신청을 일찍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또 보냐면 이게 시험이 아마 6월 17일인가 그때부터 오픈했다고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웹사이트를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아마 6월 20 며칠인가 한 17일인가 그때쯤 오픈한다고 해서, 물론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신청한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자리가 조금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지면 또 영국에서 봐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아마 보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좀 미리 선점을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영국에서 보는 거와 한국에서 보는 거하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침 식사를 좀 하지 못해서 공복에 좀 시험을 봐야 된다는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차 적응,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만약에 경쟁자들이나 이런 게 많아서 원하는 시간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때는 조금 곤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서 할지 영국에서 할지는 뭐 솔직히 둘 다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좀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4개의 단축키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단축키이고요. 이걸 모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맨 아래에 이제 넘버 키보드라고 있는데 이거 숫자도 좀 중요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 같은 걸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있는 숫자 키보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3 곱하기 3으로 되어 있는 숫자 키보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 아마 여러분들이 맨 위에 있는 숫자 키보드는 사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 있는 3 곱하기 3으로 된 그 숫자 키보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되게 좋고, 메디파이 같은 경우는 그런 연습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면 성적이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을 지원하시게 될 유카스라는 웹사이트를 아마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 A2로 올라가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아마 이메일이 조만간 도착을 하였거나 도착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카스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소서나 추천서, 뭐 교내 수상 경력 등 여러 가지 개인정보 같은 걸 입력을 하게 되고 아마 말씀을 드렸겠지만 5개 학교가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의대는 4개까지 지원이 가능해요.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다른 학과를 지원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같은 대학에 지원하는데 전공이 다르면 또 할 수 있냐 그것도 가능해요. 일단은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대로 한 페이지를 그냥 쓰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서 3문제로 주어질 거고 답변은 350캐릭터를 무조건 초과해야 되며 각 답변당 그래서 모든 답변 다 합쳤을 때 4000캐릭터 미만이었다는 것을 이제 좀 변경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춰서 아마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 유카스 프로그램에서 아마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도 좀 질문이 있어서 네. 근데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질문이라서 일단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왜 이 과목이나 전공을 듣고 싶어 하는지, 두 번째는 이제 너의 증명서나 공부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이 과정을 준비하고 지원하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교육 말고도 밖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었고 뭐 이런 경험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자소서를 작성할 때 있었던 그 내용들이랑 되게 비슷한데 여기선 조금 더 이제 그 2026학년분들부터는 되게 세부적으로 그 부분만 따로 해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번에 있는 제가 써놓는 것들도 아마 다 거기 유카스에서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하셔서 추후에 자소서를 작성하시게 될 때 참고하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인터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나눠서 저희 둘이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그 Aspiring Medics라고 이제 학교에서 아마 그 OIC 학생들에게 좀 이런 그 AI 같은 걸 활용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지원을 해줬던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활용을 다른 걸 이미 하고 있었어가지고 막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왼쪽에 있는 책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책이고 알고 있는 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게 여기 질문이 정말 많고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보고 내가 좀 이렇게 질문을 보고 한번 이제 거울에 보고 연습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목소리를 좀 녹음을 해본다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좀 말이 많이 빠르고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수정해서 좀 잡아주는 게 좀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거 이제 그 인터뷰 질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대 과정들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윤리라든지 도덕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뭐 각 전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면 좋은 그런 지식들을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마 진석 학생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메디컬 에틱스라고 해서 그런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자신의 지식을 알고 있는 내용을 그렇게 활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인터뷰 문제 중에서 특히 why medicine 또는 이제 what is apply to our university 이런 그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경험과 직결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팀워크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또는 리더십과 같은 그런 soft skill 또는 그런 어떤 퀄리티에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자신의 경험과 직결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만큼 이제 인터뷰 전에 work experience, volunteering, 그다음에 extracurricular 이런 면에서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이제 role play나 아니면 이제 situational judgment 그런 류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런 특히 그런 도덕이나 윤리 그런 측면에서의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장으로 해서 이제 후배들에게 전한 조언으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제가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실제로 유학을 오시게 되면은 한국에서 공부하신 거와 다르게 혼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공부적인 측면 외에도 이제 세탁이나 아니면 그런 장보기 그런 혼자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첫 번째는
자기 발전이고, 자기 발전 같은 경우 이제 대학을 잘 가시거나 아니면 그만큼 성적을 잘 올리시면 자기 발전을 보실 수 있고, 친구 관계 같은 경우는 비록 이제 혼자서 공부하시는 건 맞지만, 이제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고 이제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 행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영국에서 유학 생활은 정말 재미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론 각종 시험과 이런 다양한 활동 때문에 바쁘실 때가 많지만 그만큼 이제 해외에 나가셔서 자신의 그런 시야가 많이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다른 세상을 또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기회지만 그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 해외 생활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음, 네, 일단은 저는 진심을 다해 전하는 메시지로 5개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일단은 뭐 AS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AS 시험을 꼭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AS 시험을 최대한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개인마다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AS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OIC만의 이제 그 좀 뭐라고 하지 좀 특징이라고 할 수는 있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AS 시험이 좀 그나마 좋은 게 좀 약간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시험을 보게 되면 솔직히 스킷이랑 좀 다를 게 없고 AS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A레벨 시험을 좀 하기 전에 이런 어떤 느낌인지 좀 알 수가 있고 또 이런 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학구적으로 좀 더 많이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그냥 기숙사에 생활할 때에 대한 몇 가지 팁인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영국에 가시게 되면 아마 비상감기약이나 뭐 소화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챙겨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약 같은 걸 갖고 왔으면 혹시 그 1층에 있는 그 기숙사가 있는 사감이 있는 그쪽으로 다 갖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을 갖고 갔더니 약을 모두 뺏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약을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대놓고 막 책상 앞에 약 있다 이렇게 하시면 당연히 걸리겠지만은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약을 뭐 적당히 알아서 외진데 구석에 숨겨놓든지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다 가가지고 약 전부 다 뺏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국 오시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갖고 온 약을 드실 수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염두에 주셔야 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영국은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실내에서 신발을 신고 지내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좀 그러기 싫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슬리퍼를 챙겨갔는데 슬리퍼나 실내화 같은 걸 좀 2켤레를 챙겨가셔가지고 한 켤레는 이제 화장실, 한 켤레는 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겨울에 좀 거기 히터 같은 게 있긴 한데 이제 방마다 기숙사마다 좀 달라가지고 좀 추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온수 매트나 아니면 뭐 따뜻한 전기장판이든지 뭐 그런 거 가져가시면 좀 되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아마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A레벨 과목 아까 했으니까.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아마 이번에 이제 영국에 이제 A2 올라가시는 분들 유카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저도 했고 유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이거는 자소서하고 유켓을 보는 걸 바탕으로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되는지 좀 이런 거 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대학을 의대를 다니고 있는 선배분들이 OIC에 와서 이런 걸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자소서 작성을 하고 자소서 실제로 하다 보면 되게 여러 번 작성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실제로는 막 전 8번도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제 그런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멘토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유카스 프로그램 때도 이제 유켓을 이제 아직 못 봐서 유켓을 보는 경우가 존재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때 이제 유카스 프로그램 둘 다 병행을 하게 되면 좀 상당히 바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잘 고민을 심사숙고 하셔서 정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저는 GCSE를 하지 못해가지고 AS 바로 시작하고 A2로 하고 바로 대학을 간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GCSE가 없어지면 영국 내에서 좀 의대 입시가 좀 바뀌어서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대학마다 그 어드미션 팀이 있거든요. 아마 구글에 쳐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UCL 뭐 admission team 뭐 이런 거 치시면 아마 바로 나올 거예요. 이메일 주소 같은 걸 찾으셔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질문을 좀 거기서 뭐 내가 GCSE가 없는데 뭐 입시가 어떻게 되냐,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커리큘럼에 했고 뭐 내가 뭘 했는데 혹시 뭐 입시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걸 좀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대학교 웹사이트에 직접 찾아가셔서 보면 entry requirement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찾아보셔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생님들이나 이런 거에도 이제 뭐 물어보는 건 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대학교에서 준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대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좀 더 어떤 대학을 가게 될지 좀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각 대학마다 이제 또 그 의사인데 이제 어떤 value를 또 중요시하는지가 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value 같은 걸 좀 찾아서 여러분들이 미리 키워드를 좀 작성해 놓으신 다음에 인터뷰할 때 약간 이런 걸 토대로 좀 말씀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죠? 이분들하고 연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